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이 굉장히 차네요. 저는 코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요즘 좀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답답하거나 갈라지는 소리가 나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따뜻한 차 자주 마시면서 감기 꼭 조심하세요. 네, 11월 26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또 다른 새로운 기록이라면서 인조이 즐겨라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어떤 호재가 있었기에 신기록을 쓸 수 있었냐?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선 겁니다. 이날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특허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기업 비밀과 소스 코드 등에 대한 보호 수준 강화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해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해결 노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죠. 그동안 중국은 기존 추가 관세 철회를 1단계 무역 합의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기술 이전 방지를 추가로 요구해 왔는데, 중국이 먼저 한 발 물러서며 핵심 쟁점 해결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측의 반응도 기대가 됩니다. 이날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는 보도도 내놨네요. 한편 홍콩의 향후 정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구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범민주파가 친중파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운동을 이끈 지미샴 대표가 당선된 것이 단연 눈길을 끕니다.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안에 최종 서명을 할지 그것이 문제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온기를 국내 증시도 이어받았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된 상황이고요. 오전 9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가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도 낮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가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벗어난 언급이 없었던 만큼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종가에 MSCI EM 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2조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해 왔는데 11월에만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을 매도했거든요. 이를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1조 미만으로 예상되고요. 오히려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 외국인 수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앞에 말이 좀 길어져서요.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셀트리온 삼형제, 램시마 SC 유럽 허가 소식에 헐헐. 셀트리온이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SC에 대한 시판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우선 인플릭시맙은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과도하고 지속적인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이 인플릭시맙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하면 램시마는 이와 같은 효능을 내는 복제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램시마 SC는 뭐냐? 램시마를 기존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제형을 변경해 자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지난해 11월 셀트리온이 유럽의약품청 EMA의 램시마 SC 시판 허가를 신청했고요. 12개월 만에 판매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내년 2월 독일을 시작으로 2020년 연말까지 유럽 전역으로 제품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130여 개국의 특허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향후 20여 년 동안 인플릭시마 피하주사 시장을 독점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램시마 SC는 그냥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바이오 베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기반으로 효능이나 안정성, 편의성이 개량됐다는 의미예요. 즉,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낫다고 해서 바이오 베터라고 불리죠. 이 바이오 베터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측면에서도 1차 치료제인 휴미라, 엠브렐, 레미케이드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셀트리온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뒤에 2022년부터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진출해서 전 세계 50조 원 규모의 자가 면역 치료제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3형제 모두 오름세네요.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비보존 오피란제린, 미임상 2B상 성공적. 오늘은 제약주들의 호재가 많네요. 텔콘 RF 제약의 자회사인 비보존이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임상 2B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피란제린은 수술 후 통증 치료제고요. 정맥 주사로 전신의 진통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라서 모르핀과 메타돈, 펜타닐을 비롯한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죠. 타이레놀과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가 지금도 시장에 유통되고는 있지만 이들은 경증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어도 중증에는 제대로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피란제린이 상용화되면 마약성 진통제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면서 또 중증 진통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번 임상 2B상은 확증적 결과가 도출되는 임상 3상의 시험 설계를 정교화하기 위한 탐색적 시험으로 투여 전 통증 강도 4 이상인 환자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시험군에서 오피란제린 투여 30분에서 1시간 만에 유의한 통증 감소가 관찰됐다고 하고요. FDA가 제안한 방법인 진통 감지 환자 100분율에서 70%가량의 시험군 환자들이 30분 이내에 진통 감지 버튼을 눌러서 위약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피란제린 주사제는 올해 안에 도출 예정인 미국 북부 성형술, 복부 성형술 임상 3A상 결과를 앞두고 있고요. 2022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보존의 최대 주주 텔콘 RF 제약이 급등했고요. 비보존이 인수 계획을 밝힌 루미마이크로 역시 상승세입니다. 최근 비보존의 루미마이크로 인수로 우회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텔콘 RF 제약과의 주식 매수 청구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밖에 에스텍파마도 현재 7% 넘게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에스텍파마는 비보존의 주식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